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양입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예. 최근에 네. 여기저기 나오셔서 예. 저도 알게 됐는데요. 네. 미국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2월 달부터 한 2달 반, 3달 준비했죠. 해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13일간 네.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정책적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쭉 좀 만나고 왔습니다. 트럼프 쪽의 중요 인물들을 만나고 왔다. 아. 정책적 영향을 좀 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자, 만나고 그러면 왜 가신 겁니까? 뭐 어쨌든 그 가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혼자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단위들과 같이 준비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 뭐 심지어 계속 곧 만날 것이다. 구애에 가깝다. 예. 남북관계 평화에 천착하여 평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솔직히 아시다시피 남북 당국 관계는 지금 아주 최악이죠. 최악이죠. 민주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네. 진짜 간단치 않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남북 당국 관계는 복원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75년 한국 전쟁을 끝내는 종전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어떨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평양 가는 길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정책팀들에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있다면 이런 식으로는 보고 못 간다. 아, 내가 조언을 좀 해주겠다. 저는 뭐 아. 독특한 경력상 북측을 좀 알고 북측과 네, 협상을 네.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북측의 마음 읽기가 좀 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나는 진심으로 미국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 종전 평화 협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들어볼래? 들어볼래? 라고 했을 때 예. 미국 측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정책적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들어볼게 오라. 와라. 그래서 아하. 한 3달 준비해서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제안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미국 쪽에? 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어디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는지 모르겠는데 국무성은 다 알죠. 국무성 알죠? 마르코 루비오 국무성. 국무성 그리고 보냈고. 왜 미국의 가장 큰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이 DNI 털시 국장. 게버드. 이쪽이죠. DNI 쪽. 아, 그쪽도 보냈습니까? 그리고 네. DNI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실세입니다, 실세. 그렇죠. DNI는. NCNK. 미국의 상하 양원에 북한 관련된 정책 자문을 가장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NCNK라든가 뭐 저스트 포린 폴리시라든가 상하원 그리고 미국의 조야에서 미국 압박을 가고 있는 NGO 단체들 중에서 메데아 벤자민 같은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퀸시 연구소. 사실 이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이지만 직접 정책을 다루는 DNI 쪽 영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무성 관계 이쪽이 가장 좀 주요한 저거였습니다. 이야, 그러면은 말입니다. 트럼프 취임식 때 미국에 기어갔던 국힘당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어슬렁거리다 호텔에서 취임식 지켜보고 온 그런 식의 외유가 절대 아니네. 아주 중요한 기관들, 국무성, DNI 뭐 이런 쪽에 의견을 보냈고 그쪽에서 듣겠다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저를 보자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김재양 박사의 이력, 저의 이력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전제가 있어야 된다. 사죄를 해야 된다. 큰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 북미 관계 정상화 보고서, 가칭 트럼프 평양 가는 기재한 제목, 토킹 포인트, 3개의 자료를 영문으로 다 보내고 공문으로 그들이 검토하고 나서 보고 나서 와라. 무시했던 단위도 있죠. 근데 보좌관 단위도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오라. 그게 3개월 걸렸어요. 네, 3개월.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그래서 가서 대화들은 전제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갔으면 좋겠다. 여하간 간에 종전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에 가진 결정적 역할을 한다. 네. 그런데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못 간 것 같다.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히려 이제 그들이 북의 전략
북의 속마음 읽기, 북에 대해서 계속 좀 물었었고 저는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의장님을 오라고 한 것 자체가 의지가 있네요. 그쪽이 미국 쪽이 지금 저는 놀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놀랐죠. 네. 사실은 놀랐죠. 예를 들어서 D&I 털시 캐비드 국장 주변에 있는 뭐 더글라스 맥그리거라든가 댄 립 태평양 사령부 전 부사령관 이런 셋이란 말입니다. 네네. 진짜 뭐 베테랑들이죠. 그렇죠. 맥그리거 정도는 우리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시간 3시간씩 진지하게 이렇게 관념이 아니고 책상 앞에 앉아 관념이 아니고 다 걷어내고 딱 그들이 물었던 게 있어요. 북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다 이야기를 못할 수. 우리가 아는 정보가 맞냐? 예.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아주 생산성 있게 했고 생산성 있게 이야기됐기 때문에 대화하다가 바로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네네. 연결해주고 바로 다시 다음날 일정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랍고 그 놀라움의 가장 밑바닥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소장님? 모르죠. 미국이 북을 너무 모른다는 너무 모른다. 무지하다. 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북을 모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13일 기간 중에 7가지 결론적 요약 보고서가 있는데 세 번째 제가 찍었던 게 미국이 북을 너무 모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죠. 40대 뭐 국무성 마르코 루비오도 그렇고 다 40대잖아요. 그리고 북에 대해서 어떻게 알 필요가 없잖아. 북이 첩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군사 정보, 영상, 네. 감청 이런 건 되는데 네. 이거는 휴민트가 안 되고 속마음을 못 읽잖아. 그렇죠. 북측의 국가 전략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게 북측이 진짜 속마음이 뭐냐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북이 미국에 대해서 진짜 평화를 응원했지 않느냐, 진짜 평화를 응원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 그 말을 한창 생각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CIA를 유일하게 보내지 못한 나라가 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말로. 사실은 CIA 소위 말해서 휴민트 네, 정보 공작에 가장 번번이 실패했던 게 북이었다. 예전에 도널드 그레거 네, 그렇죠. 한국 CIA 지부장이 늘 그 얘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남쪽에 그 국정원이니 이런 데서 수집한 가짜 정보들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들 입장에서 소위 말 네오콘 내지는 북을 적대시했던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연장선에서 적대 정책적 관점의 정보들은 많아.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런데 네. 그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럴 테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해보고 유의관리센터라든가 NSC 근무했던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리 국정원도 북의 실체에 대해서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미국도 많이 모른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절감했던 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이 친구들도. 그런데 그 모르는 인식의 오류와 무지에 입각한 대북 정책의 내용들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백진백패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만남은 뭐 의장님한테도 도움이 됐겠지만 크게 도움이 됐죠. 미국 쪽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포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자기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네.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라 그랬다는 거, 그 예. 보고서를 보고 그 자체가 트럼프가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 이걸 이제 확인해 주는 사건인데 그렇죠. 네. 왜 트럼프는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느냐. 네. 여기 대해서 예전에 한번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예.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 한번 해 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네.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과 관계 정상화,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은 저는 한 5가지로 봐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김태희 세상 읽기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 좀 알지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사실은 북측의 핵과 ICBM은 현존하는 안보 위협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네. 엄청나게 고도화됐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쉽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토로 핵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만 북의 핵과 ICBM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유일하게 미국과 북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국 본토가 가장 불안해지는 나라가
북이기 때문에 북의 핵과 ICBM은 현존하는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이걸 네. 해결해야 될 기본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네. 거. 두 번째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네. 트럼프는 국방비도 축소해야 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바이든 해리스와 다른 네오콘들하고 대척점이 딱 서 있는 게 전통적인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렇습니다. 국방비 축소하고 전쟁을 끝내겠다. 네오콘들 군산복합체 개혁하려면은 국방비를 확장하고 군사적 팽창주의를 나아가고 엄청나게 군산복합체가 강성되었던 가장 기본 이유가 북을 악의 축으로 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맞습니다. 악의 축이 아니고 친구가 되어버리면 네오콘 군산복합체 국방비 축소 전 세계 850개 미군 기주 중에 한 300개 놔두고 다 줄이는 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겠죠. 뭐 1타 3피. 다 피죠. 1타 4피. 사실은 이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처음이죠. 한마디로 미친 거죠. 네. 미쳤다기보다 관점에 따라서는 뭐 어찌 보면 이상한 대통령이죠. 패권 추락을 받아들인 대통령. 네. 국방비 축소, 적대 종식, 그리고 네오콘 군산복합 개혁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크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키신저 때 소련과 중국을 이격시켜서 결국 미국이 패권을 만들었잖아요. 그 소련을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북중러 3자가 엄청나게 지금 사이가 좋아요. 결합돼 있잖아요. 네. 어떻게든 이걸 계속 두고서는 미국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특히나 경제력에 있어서 이미 중국은 압도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의 문제가 미국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심리가 북중 관계를 좀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 흔들리진 않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붙지 않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 가장 좋은 카드가 북이란 걸 이제서 알게 됐어요. 사실 이 예전에 우리 많이 주장했던 내용이거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실질적으로 북측의 경제적 잠재력 네. 무풍지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미 경제 협력을 했을 때 자원의 문제, 자원의 문제부터 북한은 한 번도 다른 나라들하고 공식 무역을 활성화시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풍지대라고 보고 블루오션으로 보고 이번에 제가 갔을 때도 북측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 매우 많이 물었습니다. 많이 물어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안보 위협이라는 거, 국방비 축소, 적대 정식, 네오콘 군산복잡 개혁, 그리고 중국 견제, 그리고 북미 간의 경제 협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트럼프는 매우 필요하다. 네. 북미관계 정상화는 아시다시피 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연락하지 마라. 네, 관심 없다. 연락하지 마라. 네. 다시는 안 속는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드시 만나야 된다. 왜냐? 네. 제가 5개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핵과 ICBM 위협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몰락의 원인을 전 세계 군사적 팽창과 네오콘 군산복합체 이들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그렇게 보죠. 이들을 어떻게든 좀 해체시켜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 네, 그러려면 동북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번에 왜 소장님 그 사우디 리야드 가가지고 중동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네. 중동의 결정 중동 인민들이 알아서 해라. 니네가 중동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네오콘들이 엄청 개입해가지고 역대 미국 행정부는 진짜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트럼프가 5월 13일 날 사우디에서 전 아랍인들 앞에서 그렇게 발표했단 말입니다. 중동에 이래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중동의 주권 중동이 알아서 해라 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중동 아랍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은 안 다뤄. 이스라엘은 머리를 싸맸다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싱됐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새 나라 다 돌아가는데 옛날에는 항상 이스라엘 갔었잖아. 네, 안 갔어요.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가다 지금 폭격하고 재뿌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물었던 건 트럼프의 진정성이었거든요. 북미의 정상과 진정성,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을 제안할 수 있냐 쭉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하게 평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러더라고. 네. 제가 딱 듣자마자 나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일반 우리 미국 시민들이라든가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면 좀 웃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한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하다. 평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야. 네. 그때 제가 내가 좀 잘 읽고 있구나.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벨 평화상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맞다. 대한민국에서 노벨 평화상 얘기 많이 하더라. 근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노벨 평화상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야기했던 사람? 한국에는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린 별로 안 중요하다. 미국에는 사실 노벨 평화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노벨 평화상보다는 평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한테 좀 심어줄. 근데 내가 그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만 트럼프가. 이게 심리학자니까 뭔가 좀 보이죠. 예. 그러려면은 명예를 막 주면 되잖아. 그렇죠. 한반도 평화는 트럼프에게 이 모든 거 저한테 했던 이야기도 그거예요. 이 많은 아이디어 있죠.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서 예전에 북에 대해서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서 팔로제지 할 수 있겠느냐. 그 비핵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고 비핵화 하락했는데 한복 포기 요구했다. 내 그때 참 미안했다. 이 말 할 수 있느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북으로 하여금 좀 이렇게 뭔가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접근하면은 명예욕 그 모든 것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아이디어다라고 포장을 낸다 그러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히 트럼프는 뭐 돈이 아니야. 미국 전체 돈은 뭐 국익은 맞는데 어차피 돈도 자신은 그런 건 상관없이 뭔가 좀 큰 나는 큰일했다. 역사에 남는 뭔가. 맞습니다. 그게 있는 것 같아 욕심이. 이런 5가지 정도가 트럼프가 북과 만나려고 하는 이유더라. 그런데 북은 지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저는 이해해요. 우리 김태희 세상 읽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정도 되면은 북이 왜 미국과 만나려고 하는지 웃기지 마라. 또 뒤통수치려고. 93, 4년 북미 제네바 협정 미국이 속였죠. 99년 북미 베를린 선언 어겼습니다. 미국이 또 속였죠.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이것도 파기했어요. 정명 타수가 워싱턴 가고 엘 고어가 평양 가가지고 뭐 북미 연락사무소 꼭 관계 정상할 것처럼 했지만 또 아들 부시가 등장해서 덮어버렸죠. 또 없는 거로. 2005년 9월 제가 있었던 거 참여정부 당시에 육자회담 2005년에 9월 9.19 국무성에 와가지고 서명해가지고 핵 동결하고 비확산시키면 관계 정상화했다 약속해 줬는데 3일 후에 미 재무성이 방코 델타 BDA 사건 조작했잖아요. 맞습니다. BDA 사건 조작해서 터뜨려가지고 엎어버렸죠. 1년 후에 방코 델타 아시아 사건 조작이었다 다 드러나 버렸죠. 결정적으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하노이 노딜로 또 엎었죠. 네, 또 엎었습니다. 저는 부장님 북이 김정은 위원장 그 4.27 판문점 선언하고 했을 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내려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문재인 대통령 손을 꼭 잡고 조선노동당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긴급 열어가지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선의 전 세계 비핵화라는 국가 전략을 바꿨다. 이 기회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랬잖아요. 그거 엎었잖아요. 엎었죠. 또 남쪽에서. 그래서 그들은 정면 돌파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 그랬거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 그런데 소장님 저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 믿느냐. 제가 아는 북한은 가장 경험이 많으시죠. 북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북한은 말입니다. 네. 인간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면 절대는 없어요.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려고 할 겁니다. 하려고 한다. 왜? 전쟁적 적대 관계가 국가 전략의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이익이 기본이죠. 이거는 이익이 될 수 없죠. 당연히 인간 같지 않은 것들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랬지만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접근하면은 오라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조건은 이런 것도 있어요. 북미 관계 정상화는 북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미국에게 필요하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 미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 미국을 좀 도와달라라는 뉘앙스로 다가가야 북은 오라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게 주둥이로 안 되잖아요. 진정성 보여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지. 제가 그랬죠. 북은 종전선 평화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액션이다. 말이 안 진짜 실천하는 평화, 구체적인 평화. 자, 친구가 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한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단순하다. 북을 향한 한미일 매 연례하는 그 군사훈련, 대북 적대적인 군사훈련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네. 기본이다. 네. 그거 하면서만 만나자고 말도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되겠다며. 북을 적대했기 때문에 북을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민수경제까지 다 제재한 거 아니냐. 스스로 제재를 풀어봐라. 그 제재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게 있냐? 아무 도움 없잖아요. 없죠. 아무 도움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거의 무력화됐어요. 무력화됐어요. 네. 의미도 없거든 지금. 네, 의미도 자, 없죠.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친구가 되겠다라는 평화적 친구가 되겠다라는 선제적 조치로서 제재라든가 한미일 군사훈련 이 지역의 동북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훈련 안 하는 거 좋아해요. 좋아하죠. 좋아하잖아요. 아, 돈 굳지. 그렇죠. 네. 엄청난 돈을 세이브할 수 있잖아. 네.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저하고 대화했던 사람들 일부 사람들은 아주 탐탁하지 못한 듯이 보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특히 군인들은 군인 출신들은 그렇다. 저 그래서 인정. 조건이 있다. 북은 그렇게 해도 만나줄까 말까다. 지금 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하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들한테는 답답했을 거예요. 저는 해법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아,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 처음이다. 여태까지 누구를 부른 거야? 그 김태우만 불러서 얘기를 들었나? 아니, 사실 당연하지 뭐. 당연하지. 네. 근데 누가 트럼프가 평양 가는 길을 이야기해 줄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럼요. 북미의 정상화를 오히려 방해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방해했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아마 트럼프하고 북미의 정상화에 대해서 박수 칠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네. 근데 한반도 평화가 그렇게라도 올 수 있다라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죠. 아, 그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 만남 끝날 때마다 진짜 잘 들었다고. 그런데 당신 용기 있다고.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고. 당신들 보자 그랬잖냐고. 좋습니다. 자, 이제 알려줬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남의 집에 돌 던지면서 만나자면 안 된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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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뭐, 제재가 하면서 뭐 수돗물 닦고 전기 끊어놓고선 대화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냐. 그렇죠. 아,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 이게 이제 네. 관심사인데요. 네. 아까 이제 일단 말씀하셨는데 이 국무성 쪽에 들어갔고 제안서가 그 다음에 그 D&I 국가정보국에 들어갔고 일단 구직한 거 두 개인데 그럼 그쪽 계열 사람들을 보셨겠네요. 예, 일단 D&I 쪽은 누구를 그냥 보셨습니까? 뭐 D&I 쪽 이야기하면은 뭐 다 정보에 지고 되니까는 털시 개보드미 D&I D&I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CIA, FBI 산하 16개의 모든 정보 관련 부처 종합 컨트롤 타워죠. 네. D&I 털시 개보드고 옆에 있는 뭐 고문격에 해당되는 언제든지 전화 들고 말하고 있는 네. 이들인데요. 혹시 이걸 띄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자. 먼저 이 사람. 이 털시 개보드 주변 사람들 중에 댄립 전 제너레이트.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띄울 수 있습니까? 요거. 아, 나왔네. 그다음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 더글러스 맥그리거. 트럼프 일기 때 국방부 장관 고문 독일에서 지명됐던 사람이죠. 국방부 저널리스트. 이 더글러스 맥그리거는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네. 아까 맥그리거. 앞쪽에 있었던 여기 저 댄립은 네. 실제로 이 사람은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고 그 미 공군 우주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인데 아주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신은 6.25 전쟁부터 많은 전쟁에 직접 현장 지휘관으로 있었다. 한반도 전쟁은 무조건 전술이 동원되어지는 전쟁이다. 이런 셋인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이런 셋인데요. 네, 현 상황을. 이 핵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 내 부대에 내 지휘를 받았던 그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은 네. 미션이 떨어지면은 누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이 누르는 결과가 인류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올지 그들은 배우지 못한다. 전쟁은 그만큼 미친 짓이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북미 평화협정 체계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이 댄립 전 태평양 사령 부사령관이라든가 더글러스 맥그리거 맥그리거. 이런 사람들이
털시 게버드 주변에 있다라는 거. 야, 그거는 고무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게버드 주변에 예. 볼턴이 있다든가 네. 뭐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근데 털시 게버드가 게버드 자체가 진보적이죠. 청문회 때 보면요. 네. 북이 핵을 가진 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사물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맞습니다. 예. 털시 게버드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털시 게버드의 그 배경이 재밌어요. 예. 하와이 출신의 네. 하원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 의원이죠.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출신인데 네. 여성이다 말입니다. 네. 예전에 북에서 화성 17, 18 보면 하와이는 비상경 달리잖아요. 비상 떨어지고. 네. 그럴 때마다 민주당 출신의 이 하원 의원이었던 털 씨가 당시에 트럼프한테 전화해가지고 평화협정 체를 왜 안 하냐고 막 엄청 따졌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오보 있었잖아요. 네. 30분 오보. 그렇죠. 핵미사일 날라옵니다. 하와이로. 그때 그 충격과 공포도 얘기하고. 트라우마가 그 하와이 사람들한테 그날의 그 충격은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한같이 손가락질했던 네. 그 북측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줄이 날아갈 수 있다는 판단은 너무너무 큰. 그래서 충격이죠. 어떻게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네.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하고 같아요. 맞았죠. 맞습니다. 이렇게 게버드가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철학이에요. 철학입니다. 네. 그 하와이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가졌던 신념. 전쟁 줄여야 된다. 네. 네오콘들이 너무 많은 전쟁을 주도했다.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해야 해야 된다. 된다. 예. 네, 그런 입장에서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한번 띄워볼까요? 뭐 이 맥그리그가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여긴다 이런 얘기 중요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미군이 철수해야 한국의 국가 주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글스 맥그리그하고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네. 트럼프 일기 때 국방장관 고문도 했었고 독일 대사 지명도 받았었잖아요. 2기 때 입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셔야죠. 하셔야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공화당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대요. 너무 다 네오콘들이 많대요.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견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 이런 이야기예요. 미군 철수에 한반도 평화 온다. 네, 네. 아이고. 너무 참. 지당한 이야기인데 예.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방금 제가 띄운 이 털시 게버드 있죠, 이제. 네, 네. 게버드. 털시 게버드 20년 군복무 사선 하원 의원 네오콘 주도 전쟁 반대한다. 대러 제재 반대한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북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려온 전쟁 역사가 북이 핵을 개발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게 2018년에 한 얘기예요. 이게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네. 이 좋은 기회에 제가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만났을 때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강요들 중에 가장 진지하게 갑을의 관계가 아닌 가장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털시라 그랬어요. 그 게버드는 무시 못한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시리어스한 이야기는 수평적 관계로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오너가 부장한테 막 이런 건데 털시한테는 나이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잘 듣고 대화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느낀 게 좀 많았어요. DNA 쪽이 좀 그리고 공무성에 대해서는 조금 표매하더라고요. 좀 우습게 본다. 얘네들은 내 꼬봉이고. 네, 그리고 뭐 만난 사람들 또 키스루스라든가 에릭스 펄링이라든가 엔센케 이런 사람들 쭉 만나고 휘시 연구소 그리고 상하원 이런 사람들을 쭉 만났습니다. 네. 뭐 뜻하지 않게 거기 가서 이분들이 어레인지를 해줘서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군요.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해주고. 네. 자, 어쨌든 뭐 메디아 벤자민까지. 네.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네. 트럼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게버드, 털시 게버드라고 봤을 때 그 측근들, 아주 최측근들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게버드도 그러면 의장님한테 관심이 있었을 텐데 뭐 만날 기회는 안 됐습니까?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비밀이 있군요. 또. 그냥 확실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북미관계 정상화 보고서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토킹 포인트
제1회 다 해서 털시 개버드는 받았어요. 양간에. 양간에. 받았다. 읽었다. 다. 그래서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봤다. 쭉 보고 나서 관계가 이제 뭐 끝나진 않겠죠.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그 D&I 취직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 그럴 일 없을 것 같고. 네. 그들이 가장 궁했던 건 북이었어요. 북. 궁금해하는 게 D&I 국장 정도 되면 정보의 그 왕인데요. 그쪽도 궁금해하는군요. 북에 대한 북의 내심, 북의 우리가 북의 흉심, 북의 내심을 북의 전략, 북의 경제적 포텐셜, 잠재 능력 그런 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 뭐 트럼프하고 짓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할 수 있는 게 관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성공단 14년의 역사 속에서 개성공단 사업, 남북경협, 평화경제와 관련된 어느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다. 나는 종전평화정보다 북이 더 원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대북 투자인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느냐. 북도 좋아할 거다. 관광산업에 먼저 한번 투자해봐라. 원산, 금강산, 백두산 같은 곳에 거기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이미 다 깔려 있다. 원산은 내가 사진 다 보여줬어요. 네. 사진 다 보여주면서 6월 달에 개장이다. 그곳에 트럼프 타고 짓기로 했었지 않냐. 원래 그랬는데 예. 이제 못 짓지. 뭐. 백두산 삼지연 네. 현대화해놨다. 스위스 같이 만들어놨다. 사진 다 보여줬어요. 여기에 미국의 유수의 여행사, 여행 산업 이런 회사들, 네. 페덱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물류. 먼저 투자를 쉽지 않아. 그 뭐 자본을 공장을 지을 필요 없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라. 뭐 종전평화적 맺어놓고 뭐 차근차근 한다. 북은 그런 거 전혀 싫어한다. 친구 되고 있다고? 친구 되려면은 뭐 한번 사귀어보자. 액션 해봐라. 가장 좋은 게 골든 브릿지 이론 같은 거. 영구평화 이론 같은 거 투자해라. 우리가 개성공단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평화를 위해서 경제협력이라는 제도화 시킨 거다. 북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진짜 반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북의 뭐 경제적 잠재력을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노동력은 어떤지 생산성은 어떤지 이 노트북을 그대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 안에 개성공단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다 보여줬어요. 아, 네. 협상하던 장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우리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네. 봅시다. 여기에 이런 사진들인데요. 제가 보여주면서 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뭘까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원산입니까? 원산 갈마반도가 옛날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다가 전쟁훈련 하다가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처음 본 사람들도 있어. 이거 이렇게 지금 6월 달에 개장한다. 야, 이 사진을 처음 본 사람도 있다. 웃기잖아요. 미국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별로 몰라요. 이걸 보고 여기에 누구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트럼프 타워 짓기로 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타워 얘기는 들었는데 원산이 지금 이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북에 지극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데 북에 뭔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삼지연을 예를 들어 삼지연을 이렇게 2019년도에 다 허물고 새롭게 이렇게 완성했다. 3, 4년 전에 백산 관광의 관문이다. 미국 관광객들 보내라 여기. 그리고 양덕 같은 거 다 보여줬어요. 네, 양덕. 여기가 진짜 북 맞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밑에 이 사진 보세요. 그 밑에 사진 다 출처가 지금. 그래서 야 물론 상하원은 더 모르고. 그래서 정보국 관계자들이 이 정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개성에서 이 사진을 다 처음 보는 거야. 개성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제 개인 사진도 많잖아요. 네. 이걸 쭉 보면서 남과 북이 이렇게 같이 놀잖아. 회식하잖아. 뭐냐고. 우리는 이미 평화에 이미 통일을 했다. 이 사람들한테는 북이 관념이 있었어요. 남과 북은 우리는 이미 14년간 살아봤다. 개성에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인사이트. 그러니까 어떻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니들도 만나보면 끝이다. 잘 지낼 수 있다. 잘 지낸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새로운 세상이다. 미워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자, 그래요. 이번에 완전히 가서 좀 쉽게 하면 개몽을 하고 오셨네. 네? 제대로 개몽을 하고 왔어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죠. 진짜 개몽입니다, 이게. 네. 자, 그러면 뭐 하실 얘기가 진짜 많긴 하겠지만
좀 이번에 방문을 하고 나서 네. 총 요약을 좀 해본다면 이 네. 결과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북명의 정상화 비전 보고서 북미관 한번 여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한테 네. 잠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미국에 먼저 뭘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북미 관계 정상화 보고서였어요. 요걸 보내신 거예요. 네. 네. 먼저 전제가 있다. 트럼프의 진정성인 노력. 북과의 관계 개선은 이를 뭐 분명히 밝혀야 된다. 비핵화가 아닌 평화, 조건 없는 평화. 1단계는 북명의 정상화 적대청산 발표를 하라. 그리고 6.12 싱가포르 합의 미실천에 대해서 하노이 노딜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반드시 사전 해야 된다. 우리 근데 지소수가 제가 미안해. 보기에는 트럼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런 거 잘해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핵화 정책 유감 표명해라. 비핵화 정책은 북의 안보를 포기하라는 요구였다. 네. 이 북의 입장이다. 네. 네 입장이 아니다. 너네들이 북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팁이다. 북이 가장 괴로웠던 게 너네들이 말도 안 되는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은 본질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될 거다. 북도. 그러면서 평화 프레임 표명해라. 그리고 두 번째 평화는 말이 아닌 실천이다. 적대 훈련 중단 제재. 네. 세 번째 가장 핵심 이거였어요. 친구가 되겠다는 것은 75년 전쟁 체제를 끝내겠다는 거 아니냐. 전쟁 체제 어떻게 끝낼래? 종전선언 원포인트, 종전선언만 하고 돌아오는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제안해라. 난 트럼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어차피 트럼프 1기 때 4.27 판문 6.12 싱가포르 합의에 종전선언 약속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약속했던 거 이제서야 지키겠다고 내가 종전선언만 하고 평양에 가서 종전선언만 하고 돌아올게.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제안하면은 북이 관심 가진다. 전쟁 상태 적대 관계를 계속 끝내 유지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이거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야기해라. 기업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나올 때 원산 들리고 싶다. 삼정 가보고 싶다. 북측의 경제적 많은 가능성 있는 그 부분들을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나는 북이 오락할 것 같다. 원포인트 정상회담하고 진정성을 느낄 것 같다. 오면서 기업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쫙 보게 하고 내 떠나가지만 이 기업인들은 다음 주부터 마음껏 여기 와서 투자에 대해서 협상했으면 좋겠다. 네. 끝.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디테일한 것들은 어떤 사과, 어떤 유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다 정해줬어요. 북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평화가 중요한 거니까. 돈은 우리는 못하는 거니까. 돈 좀 받으셨어요? 자원비? 저는 그들이 나를 만나준 것만으로 고맙죠. 그래요? 그런 저자세면 안 되는데 이거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하셨으면. 그런데 계속 보자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계속 보자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주겠죠 돈을.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결론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결과 보고서를 한번 써봤어요. 네. 미국 방문 결과 요약이죠. 네네. 아까 이거 한번 띄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의 진정성 긍정평가. 그걸 확인하셨다. 예. 일단 만나준 것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갈 생각이 있다. 높다. 의지가 강하다. 네오콘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네네네. 가려고 한다 무조건. 그건 뭐 저도 100% 동의합니다. 타이밍이 여름 이후 가을 정도로 저는 예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6월 정도부터. 오전 종종 상황 등 저항도 있지만은 간다. 두 번째 종전선 원편 정상회담 실효성 긍정평가. 이것을 던질 수 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약속이었기 때문에 할 거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미국의 정부 관계자 전문가 집단의 북에 대한 무지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정책 실패의 원인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개몽 1차 하고 왔다 이거죠. 개몽이 되겠습니까? 충격이었겠죠. 충격 개몽. 북의 흉심, 진심, 마음을 읽기는 그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하여튼 그걸 본인들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무지했구나라는 걸 알게만 하는 것도 소득이에요. 네. 너무 모른다는 이야기. 내가 툭툭 그냥 일반적으로 던지는 이야기들조차도 막 깜짝깜짝. 뭐지 맞아 못 따라오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소장님. 너무 젊다 보니까 계속 정책 담당자들이 교체가 되잖아.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아무도 몰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없군요. 쭉 네. 북은 어떻습니까? 30년, 40년 그대로 다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몰라.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클린턴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더라고. 네. 웃기죠. 무시하네요. 국무성 애들 말입니다. 무시하네요.
그래서 4번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대한 연방 관리의 저항과 폭촉이 만연해 있다. 아, 그것도 확인하셨고. 연방 정부 일 안 해. 트럼프 너 잘해보라 이거지. 너 그러다 이제 뒤집어지면, 그냥 막 자르고 이러니까. 아, 열받았군요.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쌍심지를 켜고 한번 보자. 이런. 그러니까 말 일을 안 한다는 거. CIA, 뭐 USA 개혁, 연방정부 개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사회 반 트럼프 기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 네. 이건 진영 논리 같아요. 네, 그렇죠. 대선 때 나타났던 언론들이 막 그런 걸 공격했잖아요. 네. 여전히 네오콘들이 뭐 하루아침에 죽습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입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간의 그 어마어마한 이게 일촉즉발을 걸까?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 민주당 의원 내지는 정책보좌관들 만나면 트럼프를 히틀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전 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국도. 굉장히 심각한 예, 거. 지금.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안 돌아간다는 생각이. 다 뭐든지 다 개점 위협 상태라는 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좀 잡고 있구나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6번째,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 힘들다. 미국 경제가 국가 채무 재정 적자 양극화. 근데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 뭐냐면은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느끼는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라든가 햄버거 하나 먹으려 그래도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 한 끼를 하려 그래도 네.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알아. 너무 물가가 너무 살인적이다라는 높다는 거. 거야. 그래서 중산층들부터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 네. 좀 뭐라 그럴까요? 퇴각 태조세가 눈에 보여요. 미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말. 한마디로 이런 말. 한국에 있다 그거 갔는데 좀 구려. 뭔가 좀 구려. 사회가. 예. 뭐지? 이 뭐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느낌 있잖아요. 네. 전혀 없어요. 뭐 선진화됐다는 생각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소위 이제 망해가는 집안 보는 듯한 망조 좀 같은.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는 생각. 어렵겠다 여기. 시스템이 행정력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미국 내 평화 전문가들 많다. 그들하고 네트워크 공부하라. 니네들 오면은 전부 다 왜 네오콘만 만나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갔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시기이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은 하나가 아니다는 거. 그렇죠. 매우 다양한데 크게 대별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차이는 네오콘과 트럼프의 차이는 극명히 다르다라는 거. 엄청 다르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네오콘류의 일방주의적 한미동맹만 맹신했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이걸 깨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 패권을 유지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네. 요 좀 미묘한 차이, 굉장히 적나라한 차이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한반도 평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진영의 이 마가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이 등장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다 미국하면 네오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극우 보수 쪽 맞아요.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트럼프라는 마가 세력이 등장해서 2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됐다. 2기를 맞이했다. 이 현실을 빨리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그 의장님만 가셔야 됩니다. 딴 사람은 딴 사람 보내면 안 돼요. 하여튼 매우 좀 그들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흐뭇한 친구도 있지만은 심각하구나. 그들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가장 극명했던 게 이런 거예요. 미국 내에서 북에 대해서 굉장한 전문성을 이렇게 인정받는 한 사람이 NCNK 미국 북한위원회가 있어. 네. 미국에 중국위원회도 있고 미국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이 키스 루스예요. 북에 5번이나 다녀왔어. 옛날에 상원의원 루거 보좌관 출신이고 농업성 출신인데 5번 다녀오면서 지금도 미 상하원에 가장 많은 자문을 하고 있더라고 북한 관련. 대북 전문가로서 네. 그 사람이. 나이도 좀 많아.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 쭉 하다가 네. 내가 한마디 도발을 했어요. 총장님 북미 협상에서 왜 자꾸 실패했는지 아세요? 그때 뜬금없이 이야기했어. 북미 미북 협상 속에서 왜 항상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 근데 내가 제가 보기에 미국은 북을 너무 모릅니다 이랬어. 제가 보기에 미국은 북을 너무 모릅니다 이랬어. 그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정확하다고. 내가 제일 전문가지만 Correct. 나도 모른다. Correct.
나도 뭐 잘 모른다. 얼마나 상징적이에요. 아, 이거 5번 갔다 왔다 알면 모르죠, 그거 갖고. 1년을 살아도 몰라, 사실은. 네. 근데 진심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계기는 전혀 없었잖아. 그렇죠. 북은 적이었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허투루 나쁜 놈들 그냥 찌질한 이렇게만 했지 노력도 안 했고. 그래서 북측의 마음 읽기, 북측의 전략, 북중 관계를 설명을 제가 많이 해줬어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 모르죠. 하나도 그 사람은. 이 텍스트로 있는 책만 보잖아. 네. 책에는 그런 거 없어. 또 미국에서 쓴 책만 볼 거 아니야, 네오콘들이. 북측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싫어하는지. 이러는지 그 속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 그 정도로 북에 대해서 우리보다 너무 모르더라는 거.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 한 번에 그 방문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예. 혹시 이번에 만나면서 좀, 요거 좀 흥미로웠다. 특이하다. 이렇게 짚으실 게 있습니까? 많은데. 아주 많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기밀이죠, 기밀. 미국 일각에서 DNI든 어디든 일각에서 아주 좀 정교하게 네. 북명의 정상화 종전의 프로세스 정교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셨다. 그런 팀이 있다라는 거. 있다. 그냥 대충 툭툭툭 던지는 이런 건 그게 아니라 어느 단위의 순간은 실제로 뭔가를 어느 단위의 순간은 준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명의 정상을 이야기를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실현을 해야 되는 단위에서는 조금 프로세스를 좀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라는 정도는 확인했다. 그것이 실제로 이제 정책으로 확 드러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은 그만큼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 하나. 어쨌든 이제 트럼프의 의지가 또 확인되네요. 거기서. 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한반도 평화에는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맞잖아요. 맞아요. 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항상 했던 생각이 뭐냐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미 관계 정상화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적 이해관계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적 이해관계를 이렇게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찾고 활용하고 견인해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팔짱 끼고 그냥 북미가 만나도록만 놔둬버리면은 우리는 한마디로 완전히 호구도 그런 개호구가 아닐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평양 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도와주고 그렇죠. 역할을 하고 남북 당국 관계는 당연히 복원이 안 된다. 그러나 북미 관계 정상화를 복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함으로써 신압으로 북도 남측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북미가 함께 평화의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 있는 이걸 계속 고민하게 됐었어요. 미국에 돌아오면서 계속 13일의 예정들을 쭉 정리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기존 이 네트워킹들을 계속 가져가야 한 번 방문 끝난 게 아니잖아. 자주 연락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가져가면서 무언가 계속 도모해야만 우리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남북의 평화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지. 트럼프가 알아서 하겠거니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로의 기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회가 왔죠. 이재명 정부잖아. 누구보다도 이 본질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75년 한미 동맹의 네오콘들과의 연계관계가 아주 오래된 그런 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부에 국정원에 통일부에 다 있겠지만 국방부에 트럼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미 관계 정상화를 꿈꾸는 트럼프에 맞게끔 그렇죠. 새로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좀 전통적인 네오콘들 아니고 진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들을 모아내고 트럼프를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 마지막에 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네들은 왜 오면 왜 네오콘 애들만 만나냐. 니들 외교부도 국정원도 늘 걔들만 만난다. 사실 그게 다였잖아요. 그렇죠. 분단 체제가 그 체제인데 분단 체제가 북을 적대하는 체제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북과 관계 정상화하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북을 친구로 맞이하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북을 적대하면서 여전히 비핵평화 이런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면 트럼프한테 한마디로
박살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의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다른 사람은 보내면 안 돼요.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한테 받아서 가십시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중요한 얘기고, 미국 사람들 이번에 개몽을 열심히 하고 오셨고, 이런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한국의 정권, 교체되는 정권에 대해서도 지금, 제안을 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교 안보 이런 거 바꿔야 된다라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은 다들 뭐 묻다가 마지막에 딱 모여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제가 참 곤혹스럽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 입장을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이렇게 네. 답변을 해요. 미국 애들도 물었거든요. 미국도 얼마나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죠. 이 국무성 애들이 묻는 거 내가 대충 얘기했고 이쪽 DNA 쪽이 물었을 때는 좀 제 마음을 실어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으로 보이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잘 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다. 우리 스스로다.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관념론자들이거든요. 먼 산 보듯이 자기가 관중인 듯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은 나이고 우리가 주체인데 이 공동체의 주인은 난데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 같아요라고 묻는 사람들은 진짜 그 진심으로 묻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 같으냐라고 질문만 하면은 잘 못할 수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하도록 이재명의 실패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실패이지 않느냐. 이재명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 봐라 이재명 저 봐라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 말고 이재명이 뭔가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주권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재명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이 역사 이 시대 이 공동체를 내가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거든 계속 좀 촉구하자. 잘할 것 같아요라고 묻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 한 가지는 안다. 이재명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다. 네. 대한민국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재명에게 계속 진보 개혁적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 말을 이야기해야 된다. 네, 네.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쨌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 정상화를 할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고 예. 한국도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내란 세력이 청산되면서 맞물려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시너지를 내야 됩니다. 아주 뭐 사실 기회로 보면 참 좋은 기회가 왔어요. 분단 80년, 네. 광복 80년 가장 저에게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네, 그 이때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열심히 예. 뛰어다니면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뭐 하려고 하면 예.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도 할 얘기가 있을 텐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예, 모시기로 예. 하고 오늘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김태형의 세상 읽기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13일 다녀오면서 비행기에서 제가 썼던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냥 떠올랐던 가슴에 떠올랐던 이야기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75년 한미동맹체제 속에서 미국의 심리적 포박 상태, 가스라이팅 뒤에 있었던 갑을도 아닌 병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미 아니다라는 것. 다극화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빛의 혁명,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역사를 성하는 대한민국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더라. 누구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 알더라. 네. 오히려 우리의 시스템이, 우리의 민도가 그들보다 더 고도화되어 있더라.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수가 되고 그들을 변수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책 결정을 담당해야 될 단위의 사람들이 당당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자기 철학과 세계관이 확실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국가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끝끝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도록 주권자로서 채찍을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게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미국 사람만 보면 침 질질 흘리는 덕수, 한덕수 이런 사람들 미국에 보내면 안 되고요. 김진양 의장님만 보내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뒤에